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오늘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셔서 오셨다고 하셨죠? 혹시 소개로 오셨어요? 교회 친구분 소개?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드름은 언제부터 나셨나요? 어, 학교 다닐 땐 괜찮다가 20살 넘어서 났다고요? 아, 네. 옛날에는 사춘기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었는데 요즘은 성인용 여드름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20살 넘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저한테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는 40대 중후반, 50대 초반인데도 여드름 때문에 아픈 여드름이 많이 나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드름은 이제 나이 제한도 없고 완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드름의 정의를 찾아보면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엊그제 생겨서 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래쪽에서 만들어지고 모공이 막혀서 피지가 쌓여서 그게 폭발하는 게 여드름이기 때문에 한 90일 정도 밑에서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눈에 딱 보이는 건 90일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자분들은 매일 화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생리도 하시기 때문에 보통 호르몬 변화가 심한 생리 전에 여드름 또한 많이 발생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초기에는 90일 동안 여드름을 꾸준히 좀 타이트하게 지켜보다가 서서히 좋아지는 거 봐서 간격도 늘려갈 거고요. 그래서 90일 정도를 지켜보다가 이제 서서히 좋아지면 이제 마지막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 주기도 28일, 피부 턴오버 주기도 28일이니까 28일에 한 번씩 생리 시작할 때 이제 내가 뭐 올라올 때가 됐다 라고 생각되실 때 미리 오셔가지고 각질 제거 싹 받으시고 더 커질 만한 피지들을 압출해 주시면 이제 트러블 폭발하지 않고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은 완치가 없어서 계속 유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거든요. 제가 열심히 관리해드리고 뭐 좋은 화장품 권해드리고 그래도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정말 열이 나기 때문에 열받고 화가 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디테이션 명상으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꼭 해소를 하시고 그리고 여드름의 유래가 열이 들어있다 열드름 해서 여드름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그냥 화이트헤드로 조그맣게 올라올 피지도 열이 나게 되면 화산 폭발처럼 염증성 여드름으로 확 골마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만큼 열이 안 나게 조심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 끼면은 또 열이 화끈화끈하니까 이쪽으로도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셨었잖아요. 그러니 그 열이 안 나게 수시로 시트 마스크나 알로에베라 젤 같은 걸로 식혀주시고 그리고 목이랑 어깨가 뭉쳐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얼굴로 열이 올라와요. 그래서 특히 학교 선생님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마가 일단 만지면 뜨거워요. 그래서 두피까지 건조하셔가지고 막 두피가 벌겋고 지루성 두피에 가깝게 되신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탈모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열을 내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간호사님 같은 경우도 밤을 새는 직업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호르몬 변화라든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붉고 열이 나기 쉬워요. 그래서 여드름에는 열을 확실히 내려야 되고요. 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을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집에서 어떻게 쓰고 계시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물론 제가 관리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계시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홈케어를 반드시 교정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혹시 클렌징은 뭘로 세안하세요? 클렌징 오일. 네. 그리고 뭐뭐 바르세요?
네, 그냥 요즘 건조해서 크림 하나 딸랑. 아, 네. 그렇게 대부분 하시고 계신데, 오일을 쓰시는 이유는 뭔가요? 아,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지가 피지를 녹여서 뭐 여드름을 뭐 녹여서 뭐 없애줄 수 있다, 뭐 모공 청소까지 다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뒤에 붙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피지가 피지를 녹일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그 잔여 오일이 남아있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잔여 오일이 모공을 조금씩 조금씩 막아서 큰 염증성 여드름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오일리한 걸 멀리 하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분을 많이 공급해줘서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여드름도 안 납니다. 네. 대부분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피지 분비가 많아서예요. 수분보다 유분이 많다. 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호르몬 분비가 워낙 왕성해서 그리고 여름철에 땀이 더 많이 나니까 피지 분비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분이 딸리게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지니까 얘를 보호하려고 피지선에서 개기름이 더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수분 공급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특히나 이런 환절기라든가 이처럼 호주처럼 자외선이 세고 매우 건조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네,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수부지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 수부지예요. 수분 부족형 지성. 네, 겉에는 번들번들 하시는데 안에는 겁나 땡기는 거죠. 근데 또 땡기니까 크림만 막 더 바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에는 그대로 땡기면서 겉에만 더 번들번들거려. 이래서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물론 수분 크림도 중요해요. 근데 오일리한 걸 최대한 피하고 수분을 공급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일리한 거는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클렌징 밤. 네, 이런 거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세럼 같은 종류도 뭐 시카, 뭐 갈색병, 주름 에센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수분 에센스 라인으로 해주시고 수분 크림도 또한 내 피부는 예민하니까 트러블이 많이 나서 뭐 세타필, 세라비 이런 거 바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시카 크림도 많이 바르시고 그런 것도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수분보다는 약간 그런 유분기 있는 막을 형성하는 게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매트한 그나마 좀 덜 번들거리는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건조하다 그러면은 수분 에센스를 조금 더 리퀴드한 제형이랑 콧물 제형으로 레이어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이 없는 알로에베라 젤 같은 수딩겔도 조금 아주 손톱만큼 더 발라주신 다음에 팩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수분크림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수분크림 위에 슬리핑 마스크까지 얹고 가습기를 틀고 그리고 잡니다. 그리고 제 손이 닿는 어딘가에 다 시트 마스크를 짱 박아두고 손이 닿는 대로 바로바로 붙입니다. 네, 저도 엄청 속당김이 심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를 리퀴드한 거부터 수분크림까지 이렇게 쫙 나열을 해줘서 최대한 레이어드 할 수 있을 만큼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때처럼 밀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차곡차곡 레이어드를 해서 바릅니다. 그래서 완전 물 같은 토너, 뭐 세럼, 뭐 수딩켈, 뭐 로션, 크림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수분이 충분히 촉촉하기 때문에 유분도 조금 더 서서히 줄어들 거예요. 네. 유분, 아까 말씀드린 개기름은 아무 짓도 안 해도 피부 밑에 피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세수를 안 한다. 머리를 안 감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더 떡지고 더 번들번들거리잖아요. 그만큼 피지선은 계속 나온단 말이죠. 피지는. 근데 수분은,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은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발라주지 않는 이상 저절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 뭐든 저는 기승전 피부 관리의 기승전결은 무조건 수분 공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관리해드리고 집에서 하실 일은 최대한 오일리한 제품을 피하고 수분 공급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 뜯거나 손으로 짜지 마세요. 네, 일단 손으로 짜서 오시면은 딱지가 생겨요. 무조건 다 막 조져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딱지가 생겨 오시면 제가 짜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건들지 마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들어갈 거예요. 여드름 일단 90일 동안 열심히 압출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짜고 나면 짜고는 난 자국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국 관리를 같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이랑 여드름 자국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모공이랑 흉터가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흉터치를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압출 먼저, 자국 관리, 흉터 치료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 뭐 여드름이 막 진행 중이고 너무 얼굴에 많은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나머지 처음에 오셔가지고 저 흉터 치료, 모공 치료 해주세요. 저 니들링이나 강한 알라딘 필링 같은 거 할래요. 이렇게 하시면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는 순서가 있고 최소한 90일이 필요하며 홈케어도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수많은, 아직 제가 더 말씀 못 드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도 안내를 안 해주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대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화장품을 겁나게 판매를 하시는데 그걸 내가 써도 되냐라고 갖고 와보면 거의 다 막 필링 제품이야. 이 여드름 생긴 걸 무조건 다 벗겨내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럼 더 예민해지고 더 따가워지고 더 쓰라리고 더 곱는단 말이죠. 그렇게 피부를 계속 약하게 하면 안 되니까 수분 공급, 기승전 수분 공급, 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제가 나머지는 이제 관리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모든 수많은 피부 고민 질환이 있잖아요. 뭐 여드름, 예민, 뭐 기미, 중개, 잡티, 탄력, 모공, 흉터 등등이 있는데 그 와중에 여드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속의 90일만 잘 따라와 주시면 그나마 효과가 바로바로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 치료 효과가 제일 빠르고 느끼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스트레스 조금 멀리 하시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거 중간중간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괜찮으시면 집에 가셔서 이렇게 좀 아니면 옛날에 심했던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시면 찍어 두셨다가 나중에 3개월 후에 좋아지셔서 저한테 비포 애프터 후기를 선물로 보내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큼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작해 봅시다. 누워서 관리 시작하실까요? 네. 그러면 모두들 생얼민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바이바이.